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방조제에서 시작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내부 개발된 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할권을 군산시에 넘기는 대신 국제협력 용지와 신항만 관할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이 크게 반발하지 않아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는 군산시 땅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부안구는 전라북도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제시는 김제가 원하는 새만금의 다른 내부 땅에 대해 타 시군의 반발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안구는 행정구역을 수시로 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제시는 노른자 땅인 국제협력용지와 신항만의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기준에 의하면 2호 방조제와 함께 신항만 국제경제협력용지는 김제시 관할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3년의 소송을 거쳐 군산 관할권이 확정됐고 2호 방조제 관할권은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내부개발 부지의 행정구역도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 전라북도의 중재가 시급해졌습니다. 도는 인접한 세 개 시군의 갈등 상황들을 주시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대승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에 이어 내부개발 부지도 법정 소송으로 행정구역 설정이 늦어지면 기업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KTX는 경부선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이용객 수 차이 때문이라지만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올해 수서발 KTX가 생기면 이 같은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호남선에서는 KTX가 편도 기준으로 하루 24차례 운행합니다. 전라선은 10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부선은 70차례나 운행합니다. KTX 운행 간격이 경부선은 10분에서 20분이지만 호남선과 전라선은 40분에서 1시간이다 보니 승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기차 편수가 적어서 못 가고 모든 편리한 것이 없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외된 기분이 드네요.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이러한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 시기가 오는 8월에서 연말로 미뤄진 수서발 KTX는 경부선은 하루 34차례, 호남선은 18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라선 운행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사랑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철로배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야지 나옵니다.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코레일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기존 KTX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랑 SR 쪽이랑 다 협의해서 될 부분이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익산역과 전주역 등 전북 4개 역 이용객은 52%나 늘었습니다. 수서발 KTX를 호남선과 전라선에 적게 배정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끝은 당선인 6명으로 향하고 있어 첫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총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북 모 일간지 기자와 익산 주간지 대표 등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00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의 기자 2명은
이 전 시장으로부터 군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선인 수사로 쏠립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북의 당선인 가운데 6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명은 허위사실 유포, 1명은 사전선거법 위반, 또 다른 1명은 음식 제공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9대 전북 의원 가운데 중도 낭만은 없었지만 18대에는 이무영과 김세웅 등 2명의 전북 의원이 각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향응 제공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20대 총선 당선인 6명 가운데 중도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인도 개설을 요청했는데 익산시는 페인트만 칠해놓고 인도를 개설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아이들이 주차된 차를 피해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아침마다 여기로 등교하는데 여기 인도도 없고 차들도 많이 다녀서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해요. 혼자 아이를 보낼 수 없어 부모가 데려다 주거나 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어른인 제가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가기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내는 건 더더욱 안 돼서 지금은 차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익산시는 지난달 인도가 없는 통학로 360m 구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차도와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주차된 차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운전자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설치된 인도는 펜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전면 도색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익산시는 그러나 인도를 설치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한쪽 노선 자체가 주차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라도 시각적인 효과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식 사업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제경찰서는 이웃 공장에서 자동차 휠을 훔친 혐의로 40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5일 김제시 순동 59살 이모 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천만 원어치의 차량용 알루미늄 휠 150개를 훔친 혐의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고창 47mm, 정읍 33, 전주 13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